다리 위에서의 풍경, 이 작품의 극의 줄거리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인공 에디를 연기할 때 그 심리를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른 인물들 베아트리스, 캐서린, 그리고 로돌포, 마르코, 알피에리 등을 연기하는 데는 별로 그렇게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럼 간략하게 줄거리를 살펴보면서 극의 중심 인물인 에디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의 아내 베아트리스에겐 언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니에겐 캐서린이란 딸이 하나 있죠. 그런데 언니가 일찍 죽습니다. 그러자 자식이 없던 에디와 베아트리스는 캐서린을 데려다 친딸 이상으로 정성을 다해 키웁니다. 그렇게 키워진 캐서린이 올해 17살이 됐으며 학교장 추천으로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는 기회까지도 생겼습니다. 자, 조금 다른 얘기로 한편 산업화 물결에 뒤처진 각 나라의 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해 미국으로 미립국을 시도하는데 베아트리스의 고향 이탈리아에 사는 2명의 사촌인 마르코와 로돌포 역시 미립국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에디는 이들을 돕고 머물 수 있도록 배려를 하죠. 에디 역시 이탈리아에서 이민 온 이민 2세로 현재 부둣가에서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기에 그들의 처지를 잘 알기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에디가 살고 있는 브루클린 부두는 불법 이민자들의 유입과 더불어 형성된 곳입니다. 이곳에 최근 들어 불법 이민자 수가 급격하게 늘면서 이민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자 이탈리아 출신의 불법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불안함을 극복하기 위해 서로가 서로를 지켜줘야 한다는 강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서의 밀고 행위는 집단 전체의 안위를 해치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아서밀러는 다리 위에서의 풍경을 통해 인간의 이기주의와 배신 행위 그리고 간사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에디는 일찍이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와 불법 이민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몸소 겪은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이번엔 다른 불안함을 느끼는데 바로 끊임없이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들로 인해서 자신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디는 이제 스스로 일거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대사를 통해 점점 일거리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에디가 느끼는 불안감은 어느 순간 자신과 불법 이민자들 사이에 더 이상 동질성이 없다는 위험한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한 심리가 잘 드러난 대사가 바로 캐서린으로 하여금 이 동네에 취직하지 말고 뉴욕의 중심부에 위치한 변호사 사무실 같은 곳에 취직하라고 말하는 대목입니다. 어쩌면 에디는 정성을 다해 키운 캐서린을 통해 미국 사회에서 자신이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주류가 될 수 있다는 욕망을 꿈꿨는지도 모릅니다. 아울러 로돌포가 캐서린에게 접근하는 이유가 단지 시민권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하면서 노골적으로 가진 자와 뺏으려는 자로 구분하고 있는 신경을 드러냅니다. 자, 그들은 더 이상 에디 자신이 이해하고 보호하고 배려해줘야 할 동족이 아닌 오히려 자신의 것을 빼앗는 침탈자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순간 에디에게 캐서린은 더 이상 빼앗길 수 없는 최후의 보루 같은 상징적인 존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에 건너와서 많은 노력과 경제적 희생을 통해 키워온 캐서린. 그런 캐서린을 한순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다는 것이 에디 입장에서는 자신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다는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에디는 그것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제 최후의 보루를 지키기 위해 에디가 선택한 마지막 수단이 바로 밀고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밀고 행위로 인해 결국 에디 역시 씻을 수 없는 밀고 자란 오명을 얻고 죽게 되는 거죠. 그럼 너는 그럼 만약에 에디를 연기한다 치자. 네. 뭐 어떻게 이해하고 연기할 거야? 아, 잘 모르겠습니다. 뭘 모르는데 연기를 어떻게 해? 거기 왜 앉아있어 지금? 막연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한 가지의 모습에 네가 그 선입견이 딱 생기면서 이해할 마음이 지금 없는 거야. 사라진 거라고 봐야 되는 거지. 어떻게 거기에서부터 딱 시작을 하려니 당연히 안 되지. 네. 그 전에 에디의 이민자로서의 고충이라든지 그리고 그 와이프의 그 언니의 딸을 데려다가 정성껏 키워놓았던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면서 이렇게 에디를 접근을 해줘야지. 네. 무조건 그 한 행동 때문에 이 사람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치부해 버리기에는 물론 이상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 네.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이 방송을 보는 구독자분들은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은 에디를 연기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할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에디가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럼 에디가 옳아? 그럼 에디 행동이 맞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에디를 중심적으로 접근하는 그 인물에 다가가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에디 입장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가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배가 너무 고파. 네. 그래서 내가 배가 고픈데도 불구하고 상대가 너무 더 배고파 하니까 그 음식을 상대한테 줬어. 근데 그 상대가 그 음식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그냥 찍소리 말고 먹지. 거기다 대고 뭐가 덜 들어갔니, 뭐가 싱겁니, 뭐니 이러면서 뭔가 투정을 했다 치자. 네. 그러면 내 배가 고픈 걸 참고 준 내 마음이 어떻겠어?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이런 생각 안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에디 입장에서 어쩌면은 본인이 이제 제2민 2세대지만 그 딸을 잘 키워서 저 뉴욕의 중심부에 가서 변호사 그 근처에 가서 지금 하면서 뭔가 신분적으로 조금 이방인이 아닌 시민자로서의 어떤 상승을 꿈꾸고 있는 이참에 그냥 그 이민 그 미륵국회에 온 그 로돌프라는 그 날라리 같은 놈한테 이 자기가 애지중지 키운 이 딸을 그냥 도둑맞는 느낌이 든다면 에디 입장은 어떻겠냐고요. 죽이고 싶지 않겠어요? 마음속으로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냐. 이게 솔직한 심정이잖아요. 에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에디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냥 책을 쭉 읽어보면 그러니까 쭉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뭐 줄거리를 설명한 데 보면 뭐 불륜이다 뭐 딸한테 뭐 키스를 하는 그 장면을 보고 근친상간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거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풀어가면 에디 연기 못합니다. 많은 지정희곡으로 사실 이 작품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작가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사실 작품을 쓰다 보면 그게 재미를 위해서 아니면 극적인 어떤 사건이 또 필요하니까 그런 거를 또 할 수도 이렇게 뭐 만들어 놓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주제를 말하기 위해서 사건을 조금 뭔가 하나 이렇게 도드라지게 만드는 것일 뿐인 거지 장치인 거지 그 실제적으로 내면으로 뚫고 들어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에디의 입장에서 봤을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창현이가 봐봐. 이제 북한에서 네. 누가 내려왔어. 먼 친척이라고 해서 숨겨줄 수 있겠어, 너는? 너라면? 저는 못 숨겨줄 것 같습니다. 근데 에디는 그 상황에서 숨겨준 거거든, 사실은. 네. 그런 상황에서도 봐. 아내들의 사촌들을 숨겨주고 자기까지 집에서 머물게 해주고 그런 인물이잖아. 그랬던 에디가 왜 어느 순간에 그렇게 갑자기 확 돌변했냐 이거야.
그 점을 이해해야 돼. 돌변할 수밖에 없는 그 심경의 변화가 확 생긴 거잖아. 네. 왜 그런 거냐고. 로돌프가 캐서린을 데려가려고 해서 결혼하려고 해서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표면적인 거에 너무 집중해서 딱 하면은 그렇게 고민을 할 수가 없어. 그게 다가 아니거든. 네. 이해가 되지 않는 인물을 어떻게 연기를 해? 말도 안 되는 인물들이 너무 많은데, 그러면 메디아가 지 자식 죽이는 거 이거 이해돼? 그러면 이해가 안 되면은 그 역할을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생각을 빨리 달리해야 돼. 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술은 일상에서의 탈출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일상적인 생각으로 배우가 되겠다? 많은 인물들을 소화해내서 이해해내서 그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건데, 굉장히 그 일반적인 생각으로 딱 해버리면 일반적인 걸 벗어나는 인물들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말이야. 당연히 안 되지. 네. 그러니까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그러면 도덕 선생님이 되시거나 일반적으로 그냥 평범하게 살아야지 연기자를 하면 안 되는 거지. 격식 차리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 내려놓도록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내려놓고 자, 생각은 참 빨리 내려놓고 연기자가 되기 위해서 뭔가 깨서 뭔가 밖에 하고 싶은데, 그치? 파괴하고 싶은데, 참 그동안 살아왔던 내 습관이나 내 생각을 깬다라는 게 쉽지가 않지. 그러니까 배우가 어렵지. 당연히. 그러니까 배우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괜히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다리 위에서의 풍경에 에디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에디를 연기하기 위해서는 이제 선입견을 내려놓고 객관적으로 에디를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에디 입장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에디가, 사람들은 보통 이래요. 전체적으로 읽고 나면, 나라면은 그 캐서린한테 키스를 어떻게 해? 그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일단 딱 거부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서 밀러가 극적 재미 아니면 극적인 어떤 사건을 장착시키려고 그런 불륜이라든지 근친상간의 행동을 보여준 것이지, 어떻게 보면 에디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 순간적으로 이 모든 걸 놓치는 게 너무 억울하고 아깝고 막 여러 가지 막 불안감이 이렇게 팽배해지다 보니까 이상의 행동을 한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본인이 처해보는 거죠. 그 상황에. 내가 만약에 애지중지 이렇게 아끼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는데, 그 누군가가 그걸 쉽게 생각하고 이렇게 함부로 대하면서 그거를 쭉 가져가는데 그걸 깨트렸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여러분들은 불같은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서 죽일 듯이 덤벼들 거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조금 쉽게 접근을 하면서, 내가 만약 그 상황이었으면 어떤 다른 상황을 이렇게 대처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이해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에디가 놓치고 싶지 않고 막 여러 가지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이 상황을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서 그렇게 자기도 모르는 행동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에디를 충분히 이해하는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에디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요, 선입견입니다. 처음부터 전체적인 작품을 읽고, 이 인물은 이래, 이 인물이 이렇구나 라고 딱 결정 지으면서, 그 연기 연습할 때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 독백을 딱 틀에 맞춰놓고 껴 맞춰갖고 계속 그렇게 반복해서 말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도, 그게 정답도 아니고 그 인물이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마치 맞는 것처럼 계속 틀에 맞춰서 그렇게 하잖아. 네. 하지 말라는 거. 그것 또한 선입견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상황을 다 바꿔버리면 대사 못하잖아. 그리고 대사 잊어버리거나. 네. 그리고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늘 똑같이 말해. 그 연기 어떻게 해? 그 얘기는 바로 본인들 스스로가 갇혀있는 거야. 어떤 그 규칙이나 규율에. 그런 갇혀있는 생각으로는 다양한 인물들을 소화해내고 이해해서 연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열려 있어야 됩니다. 생각을 좀 열어놔야 됩니다. 그렇다고 내가 그런다고 해서 내가 그 인생을 살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뭐 그런 인생 안 사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나는 똑바로 잘 살고 인물이 됐을 때는 열어야 됩니다.
선입견 가지 말고, 편식하지 말고, 편견 가지지 말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연기 잘할 수 있습니다.